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 각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랑 그것을 이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리함수의 여러 가지 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에서도 표준형이 있었고 일반형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일반형을 그냥 보고도 우리가 마치 표준형을 보듯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습을 했었을 거야. 맞지? 자, 원의 방정식을 공부를 했을 때에도 처음에 이제 표준형을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일반형을 추가적으로 배우지.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일반형을 보고도 우리가 중심도 찾고 반지름도 그냥 웬만하면 찾을 수 있었어. 자, 유리함수도 똑같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리함수의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자, 이런 이제 꼴의 유리함수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자, 잠깐 가장 중요했던 거야. 정근선. 들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 K를 보면은 이 녀석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좀 더 멀리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지 가깝게 그려지는지. 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다? 표준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유리함수를 그냥 이렇게 펼쳐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 자, 그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할 거야. 자,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에서 좋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은 자, CXD를 AX 더하기 B로 진짜로 나누는 행동이랑 같아. 자, 우리가 이제 나눠 정리해서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 몫이 뭐가 되지? 자, 여기 최고차의 수가 C고 A니까 자, 몫이 자, A분의 C가 될 것이고, 자, 상수가 D가 되게끔 맞춰주면은 자, A분의 BC, 자, 그 다음에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주어진 일반형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 자, 이 녀석을, 즉 이 녀석을 AX 더하기 B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A도 있고 B도 있고 막 문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식이 너무 복잡해 보여.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정근선은 어떻게 되지? 정근선은? 자, 정근선은 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자, 또 정근선은 따로 나와 있는 이 값이 되겠지. 그래서 A분의 C. 자, 그 다음에 상수 K는 뭐가 되지?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지? 자, 저거를 분모에 있는 A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이 정근선은 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 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자 a분의 c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자 일반형에서 주어져 있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이 a분의 c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수 k는 뭐가 될까? 자, 이 마이너스 bc 더하기 ad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그냥 보는 게 낫겠는데 자, 그냥 무슨 음. 아 잘못 썼네. 자, 이 k가 여기 a까지 봐야 되는 건데 이것만 봤어. 자, 그래서 정정. 자, 요게 이제 k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분자에다가 대입한 값이 된다는 거야. 자,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문제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뭐라고 볼 수 있다? 대입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야? a가 만약에 1이면 이 값이 단독으로 나오는데, 자, 만약에 여기 상수가 따로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 a분의 1을 꼭 붙여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습을 통해서 자, 이제 이러한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는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지 않고도 이 함수의 중요한 것들을 해석해 나갈 거야. 자, 첫 번째, 자, 정근선은 뭐가 될 것이다? 자, x는 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것이고, 자, y는 최고차의 개수의 비라고 했으니까 2분의 4, 즉 2가 되겠네. 자,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상수 k의 값은 자,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2분의 1 꼭 붙여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자,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 자, 이렇게 됨을 우리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도 하는 걸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형태를 좀 잡아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 역함수의 문제가 될 건데, 자, 역함수를 찾는 것도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진짜로 역함수를 한번 바꿔보는 걸 해볼 거야. 근데 매번 x랑 y를 바꿔가지고 y로 정리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자, 결론을 하나 냅시다.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풀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표준형일 때 역함수를 바꾸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일반형인 상태에서 역함수를 찾는 방법, 두 가지가 될 거야. 자, 표준형일 때에는 어떻게 된다? 찾아볼 건데, 자, 우리가 배운 대로 x랑 y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 역함수니까 x랑 y를 역할을 한번 바꿔볼 거야. 자, 미리 x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x가 여기 있으니까, 자, x를 단독으로 좀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b를 빼고, 그 다음에 x 빼기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이것을 x로 정리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x랑 y 역할을 바꿔주면 이 녀석의 역함수가 뭐가 된다? 자, 임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자, 첫 번째 k는 변하지 않는다.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지는 않는다 라는 거지. 그래서 k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자, 정근선의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바뀐다. 자,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x랑 y의 역할이 바뀌니까 x는 a, y는 b였던 정근선들이 서로 바뀌게 되는 거야. x는 b, y는 a. 자, 그래서 a랑 b는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바로 상수는 가만히 냅두고 a, b만 바꿔서 역함수를 찾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일반입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 자, y로 정리된 식을 x랑 y를 역할을 바꿔서 다시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러면 x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자, x를 좀 정리해가지고 한 대 몰아볼 건데, 자, 분모에 있는 ax 더하기 b를 양변에 곱하고, 자, a가 있는 것을 좀 정리해서 적어주면, 자, x 있는 걸 정리해주면, x가 어떻게 묶일까? 자, 여기 a, y가 만날 거고, 반대편에 cx가 넘어와서 이렇게 묶일 것 같아. 자, 우리 x가 없는 것들을 반대편으로 보낼 건데, 자, 여기 by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by로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로 마저 정리해주면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x랑 y를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일반형인 상태에서 역함수를 찾는 방법은 자, 복잡해 보이지만 약간의 규칙이 있어. 자, 뭘 보는 거야? 이렇게 대각선 보는 거. 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 대각선이 어떻게 되면 알 수가 있어? B가 이 자리로 바뀌었지. 자, C가 이 자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부호도 어떻게 된다? 바뀐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대각선분이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뀝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일반형 형태에서도 우리가 역함수를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의 형태를 가지고서 대수적으로 우리가 식을 다 변형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진짜로 재밌는 거를 배울 거야.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잠깐 물어보자.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꼭지점일 거고, 자,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중심. 그치?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도 중요한 점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수학에서 보통 중심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 때 중심이라고 하냐면 그 점에 대해서 대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수학에서 그 점을 어떤 도형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 자, 그래서 유리함수도 중심이 있다는 건데, 그 중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유리함수의 중심.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정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K가 암수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런 곡선이 어떤 한 점에 대해서 대칭점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 점이 뭐가 돼야 될까? 너무나 당연하게 요 점이지 않을까? 요 점. 자, 요 점에 이 곡선은 대칭점이다. 자, 곡선이 있는 요 점을 이 점에 대칭시키면 이 반대편 곡선이 요 점이 돼요.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 자, 요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로 가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유리함수의 중심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유리함수의 중심은 그럼 어떤 점이 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유리함수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이 갖는 성질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 자, 아까 전에 중심은 어떨 때 중심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자, 대칭적인 어떤 역할을 할 때. 자, 그럼 당연히 갖는 성질이 뭐겠어? 대칭성이야. 자, 대칭성을 또 두 개로 나누면 유리함수의 점대칭성. 자, 점대칭성은 당연히 뭐겠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적이야. 자, 중심의 대칭적이다. 자, 그런데 유리함수는 점대칭성만 있냐? 선대칭성도 가지고 있어. 어떤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어진 직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점이 이 직선에 대칭하면 곡선이 또 다른 점으로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점도 괜찮아. 자, 이런 점도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더하면 이런 곡선의 다른 점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리함수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점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이 직선은 뭐냐? 자,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다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적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직선이지? 이런 곡선이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될 것만 같아. 자, 그럼 또 어떤 대칭? 자, 이런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인 것 같아. 자, 실제로 이 점이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 점으로 가겠지. 자, 그래서 어떤 직선? 자, 이런 직선. 자, 그럼 이 직선은 뭐냐?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선대칭은 중심을 지나면서, 자,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적이라고 해라. 자, 그리고 이 대칭성은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일 거야. 자, 그러면 또 중심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찾아볼까? 자, 우리가 이제 원을 이동시킬 때에도 원은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이지만 도형을 이동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점을 이동시킨다는 느낌에 가까웠지. 왜냐하면 중심을 이동시키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도 이동을 시킬 때 뭘 보고 이동을 한다? 중심을 보고 이동시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국제국제나 내용에 뭐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다? 유리함수의 중심이 다 관여하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봐라. 그럼 뭐다? 중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자, 함수 fx가 자, 이 녀석을 만족한다. 자, 우리가 함수 때 배운 거 기억나? 대칭성의 표현.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배웠었지. 자, 선대칭에 대해서 배웠었고, 점대칭성에 대해서 배웠었고. 자, 복습 한번 해볼까? 자, 선대칭은 뭐가 되지? 자, 만약에 fx가 모든 x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자, 요거를 만족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x는 a에 대해서. 즉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적이다. 자, 왜라고 했지? 자, 이 두 지점이 어때? 합이 항상 2a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균이 어디다? a라는 지점이 된다. 자, 평균이 a라는 지점은 뭐다? 아, a를 중간에 딱 두고 좌우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두 함수 값이 같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x는 a의 대칭적이라는 표현이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전대칭성. 자,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자, 점 a, b의 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왜 그럴까? 자, 아까 배웠지? 자, 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함수값의 평균이 b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항상 함수값의 평균이 b여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요점 a, b 보이지? 자, a, b의 대칭적인 곡선이 돼야 돼. 자,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럼 돌아와서 자, 이 녀석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다? 2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평균이 3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뭐다? 2,3의 대칭이다. 자, 그 말은 뭐야? 유일한 주가 갖는 점대칭성에 의해서 P는 2고 Q가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Q를 찾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것을 좀 얘기할게. 네. 아까 그 일반형 가지고 설명할 때 보통 애들이 문자가 많아지니까 좀 복잡하더라고. 네. 그래서 보통 나는 표준형 저거를 통분을 해버려. 저걸 먼저 통분을 해버려. 그러니까 걔를 통분 한번 해볼래? 그거랑 일반형을 비교해주면서 이제 야 저기서 분모가 뭐냐, 응? 문제가 좀 다르겠지 뭐. 어쨌든 이제 만약에 통분이 되는 저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x 값과 뭐 x의 개수비가 b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a 대입하면 k가 나온다가 사실 조금 더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 최고차 계수가 1일 때가 아닐 때 뭐 이것만 조금 잘 구분해주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애들이 잘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대칭성에서는 저거 뭐야 2를 제외해야지. 이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유리함수는. 그렇지.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 하더라고. 이제 나도 그냥 대칭성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2 대입하면 그럼 3이잖아. 유리함수는 대입 못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거를 언제 또 얘기를 하냐면은 탄젠트 할 때도
점대칭을 설명하려고 그 표현을 꺼내면 선생님 그럼 얘는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2분의 파이 콤마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럼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그렇게 하거나 그리고 그냥 2를 제외한 모든 아니지 여기서는 0을 제외한 건가? 그치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좋아요. 어때? 판서를 이렇게 좀 바꿔보니까 아직은 많이 바꾼 건 아니라서. 그래 넘버링만 들어도 나는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난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글씨 크기를 좀 더 키워봐요. 아, 왜냐면은 이제 애들이 만약에 인원이 많은 데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글씨가 뒤에서 안 보일 거야. 그리고 본인 영상 촬영할 때나 이럴 때도 가독성이 좀 더 큰 게 잘 보이고.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한 1.5배 정도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아. 본인 목소리가 좋다. 생각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니 목소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금만 재밌는 얘기들도 하고 좀 이러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나막 수업 좀 잔잔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목소리 톤이 그렇진 않네. 좋아요. 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네. 뭐 해볼래? 하중상. 근데 지저분한 문제는 일부러 제외해가지고. 성난이도 문제가 좀 길겠다. 네, 자 그럼 여기 중난이도 문제 한번 해봅시다. 중난이도 문제. 네.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찾을 수도 있고, 맞지? fx에다가 x 빼기 4도 대입해서 얘도 찾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직접 비교하면 되겠지만, 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내용 중에, 자, 유리함수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 자,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들의 관계를 찾을 때에도 중심을 보고 관계를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이 f의 역함수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유리함수가 되는 거고. 자, 당연히 fx를 변형을 한 이 녀석도 뭐가 되는 거야? 유리함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두 유리함수가 서로 이제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당연히 어떤 것이 일치하겠어? 중심이 일치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중심과 이 녀석의 중심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의 우리가 중심 어떻게 찾는다? 자, 정근선의 교점과 같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분모가 지금 0이 되도록 하는 x가 a니까 자, x는 a를 대고, 자,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의 b를 뭐라고 했으니까 자, y는 2가 돼서 중심이 a,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역함수 한번 찾아볼까? 자, 역함수의 중심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x 역할, y 역할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정근선의 x, y도 바뀐다고 했고, 자, 그러면 당연히 중심의 x 좌표, y 좌표도 서로 바뀌겠지. 자, 2,a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평행이동도 다를까? 같지 않겠어? 자, a, 2를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점이 중심일 테니까 a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뭐야? 중심끼리 서로 같다. 자, 따라서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아니면 B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나조건을 보면은 평행이동을 적당히 했을 때 x분의 3의 그래프와 일치해야 된다. 자, 그래프를 적당하게 일치하려고 이동했을 때 일치하게 되려면 개형이 같아야 돼. 자, 개형은 뭐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상수 k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상수 k가 뭐다? 3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상수 k 찾는 방법 뭐였어요? 자, 분모의 최고차의 수가 1일 때, 자, 바로 뭐 때리면 된다? 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분자에다 때리면 된다. 자, 그러면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3이 된다. 자, 따라서 만족하는 b는 7인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b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 좋아요. 오케이. 여기 요거는 근데 기본 개념이에요, 심화 개념이에요. 어때? 약간 그 중간에 기본에서 약간 넘어가려면 그 때를 타겟으로 잡고. 내가 볼 때 유리한 부분은 근데 기본에서 하나, 심화에서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냥 항상 거기서 이제 좀 더 유리한 수도 그렇고 무리한 수도 그렇고 해서 좀 엮여서 나오는 것들이 많지. 그 자체의 성질이 막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유리한 수 그나마 좀 있다고 해봤자 뭐 널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래요. 6월 좀 넘어가서 다음 이제 저기 중등관 워크숍을 할 때는 네. 고중관 선생님들 다 넣을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막 워크숍 영상 올리면 본 적 있어? 잘 보지만. 잘 보세요. 그럴 성격이 있는 거. 네, 어쨌든 좀 관심 있게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딴 건 몰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잘 느껴야지 뭔가 이게 대응이 돼. 본인도 임기응변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 워크숍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뭐 설명회나 이런 것들 방향성은 좀 잘 틀었으면 좋겠고 6월에 워크숍 하는 거는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좀 고민하고 해볼게. 그거는 어쨌든 그 정도도 다 참석을 좀 시킬 예정이었어. 이번부터는. 9월 넘어가면 또 예비군 이제 개강한다고 바쁘긴 할 거라서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고 아무튼 판단하겠다. 지금 그리고 중3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니까 이번에 설명이 잘 됐거든. 아주 잘 됐어. 그래서 걔네들을 좀 진짜 방향성 맞게 잘 지켜줘야 돼요. 네. 알겠죠? 지금 그리고 고2 애들 지나는 건 어때? 일단은 별말 없어? 네? 별말 없어? 그 애들 합반에서 하고 있잖아. 근데 아직 인원이 들어오진 않았어가지고. 아,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말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누구 나왔어? 은세. 은세, 서윤이, 동준이. 걔네들 안 나갔네? 나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안 나가지 싶은데 나가요. 고2랑 고3을 수요일 날 한번 몰아서 해볼까?